저항선과 지지선을 이해하면 주가를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했을 때가 주가가 움직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린이들을 위한 주식 투자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저항선과 지지선을 벗어났을 때 주가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항선과 지지선을 잘 이해하면 주가 전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주가를 잘 전망하는 것은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썼지만 주가의 고점을 이은 선이 저항선, 그리고 주가의 저점을 이은 선이 지지선,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가는 특정한 범위 안에서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그 범위의 천장이 저항선이고 바닥이 지지선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과거 주가를 보면 주가가 계속 특정 가격만 오면 하락을 합니다. 올라가다가 천장을 찍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다가 또 내려옵니다. 이게 자꾸 상승하다가 찍고 내려오는 상단이 바로 저항선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다가도 이렇게 특정 가격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곳이 지지선이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은 주가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고점을 이은 선이 저항선, 저점을 이은 선이 지지선이 됩니다. 주가가 오르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르지 못할 때 저항선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저항선, 그러니까 주가의 고점을 연결한 선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서 주가가 이를 넘어서려고 하면 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저항과 지지를 단순히 무슨 원리처럼 이해하려고 하면 복잡한데요. 저항과 지지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듯 가장 고점인 10,00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8,000원까지 하락을 했고 저는 이제 마음고생을 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10,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10,000원에 A 기업을 매수했던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힘들었다. 드디어 원금은 벌었구나. 이제 원금만 벌고 만족해야겠다. 팔자. 이제 매도하자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전 고점인 10,000원이 되면 주가 상승을 막는 매도세가 일부 나옵니다. 제가 주식을 샀을 당시인 이전 고점인 10,000원과 현재 가격인 10,000원을 이은 선,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 저항선은 10,000원이 됩니다. 그러다 만약 주가가 10,000원을 넘어서 11,000원까지 오릅니다. 이제 본전만 찾자는 심리의 매도 물량을 다 처리하고 주가가 오른 겁니다. 이때 강력한 저항선이 무너진다면 한동안 이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이제 이 10,000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바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입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지지선에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기업의 주식을 제가 100,000원에 샀습니다. 이번에는 B기업의 주가가 제가 산 이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150,000원이 됐습니다. 역시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듯 저는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주식을 안 팔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다시 100,000원이 됩니다. 이 원금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주가가 100,000원 밑으로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 이 가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위험하다는 물타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100,000원 안팎에서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도록 지지선이 만들어집니다. 또 지지선이 만들어질 때는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을 순간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유입도 들어옵니다. 아, 그때 왜 안 샀을까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주가의 바닥이 다져지게 됩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은 달리 말하면 이 주식의 천장과 바닥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이를 이용해서 바닥에서 사고 천장에서 파는 매매 방법을 반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투자자들은 천장을 뚫었을 때를 노려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즉 저항선과 지지선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 주가와 손절가를 정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저항선과 지지선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면 신뢰도가 높다고 하고 최근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 최근에 만들어진 전고점이 다음 고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다음 고점이 와서 본전을 찾으면 팔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물린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존버해온 사람은 아무래도 좀 더 존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고점이 2만 원이고 직전 고점이 1만 원이었다면 다음에는 1만 원에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이용해서 투자에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린 입장에서 언제 주식을 사야 하냐면 통상 주가가 이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를 매입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천장이었던 곳을 뚫고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지지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승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전 고점을 뛰어넘습니다. 주가가 저항선을 뛰어넘을 때가 적극적인 매수 시점입니다. 처음에 주가가 저항선과 지지선을 돌파할 때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항선을 뚫으면 더 위로 올라가듯이 반대로 지지선을 돌파하면 매도 타이밍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면 주가가 이 지지선, 그러니까 바닥을 뚫고 내려갔다면 지지선이 무너진 겁니다. 이때는 지지선 밑으로 한참을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뚫는 시점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저항선과 지지선을 그려서 그 천장과 바닥을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된 추세는 되돌림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저항선과 지지선 안으로 들어온다는 전제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사고, 천장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파는데 그 바닥은 지지선, 천장은 저항선이 됩니다. 다만 이때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추세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포지션을 만들 때 천장과 바닥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전체 추세 움직임의 절반만 취하는 방식이 좋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바닥과 천장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큰 추세를 보면서 거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개념이지만 주가는 반드시 이 저항선과 지지선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